여러분 안녕하세요. 30대 재테크하는 청년가장 김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개발의 금매 잡는 법에 이어서 윤석열 당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완화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 완화에 따라서 재건축의 안전하고 금매를 잡을 수 있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안으로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구조안전성 분야를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현행은 50%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낡은 주택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고요. 이 안전진단은 30년 넘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요. 구조안성정이 현재 50%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50%로 늘어났는데요. 콘크리트의 기량을 찾아보니까 5개는 평균 180년, 실내는 65년 정도로 콘크리트의 수명은 매우 긴데요. 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아파트가 금이 가지 않거나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면 재건축이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어서 설계도 안 좋고 주차장도 지하에 없고 지상에 있는 불편한 곳들도 아파트가 탄탄하다면 재건축이 어려워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전진단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30년 이상이 되면은 내진 설계가 안 됐을 때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제도를 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주겠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3가지 모두 파격적인 재건축 완화 제도로서 실행이 된다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재건축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금매 잡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지역의 도시 주거계획 예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거계획에는 재건축 단지 리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에서 밀어주는 재건축 단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명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2030 광명도시 기본계획에 보시면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는 안전진단이 진행이 됐고요. 아래는 안전진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전후로 요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산 주공 12단지와 13단지는 아직 입주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17년도 때 계획이 된 것이고, 재건축은 계획만 있다고 무작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업성 및 시장 현황, 시의 예산 등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주공 1, 2, 3, 4단지와 철산 우성, 그리고 하안주공의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에 계획이 돼 있다 정도로 지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밀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안전진단을 진행할 때 몇 억씩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각 시의 주거정비 계획 나와 있는 단지들의 재건축 점수를 다윈중계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점수를 리스트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윈중계 어플에서 각 단지별 재건축 노후도나 용적률, 대지 지분과 세대수 등을 확인해서 사업성을 점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각 시에서 재건축을 밀고 있는 단지 중에 어느 단지가 사업성이 좋고 입주가 빨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윈중계 어플 웹의 재건축 사업성 점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보시고 계신데요. 사업성은 용적률, 대지 면적, 인근의 일반 분양가 수준,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고 점수화해서 진행이 되고요. 사업성 점수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해당 단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철산주공 12단지를 예시로 보면 요 클릭한 후에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재건축 사업성 점수 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현재 83점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사업성에 대한 지표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시의 주거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단지 리스트 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주공 12단지 평균 대지 지분은 16.4평으로 다른 광명시의 재건축 예정 단지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넓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재건축 점수가 83점으로 다른 단지에 비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재건축 사업성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철산주공 12단지가 현재 점수가 가장 높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금매를 잡는 것입니다. 시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의 주변의 신축 실거래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은 주변의 신축의 실거래가 30평대가 재건축 매수가 20평대의 분담금이 더해진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공식인데요. 재건축에 구매를 한 후에 나중에 신축으로 시공하는 분담금을 낸 총 가격이 주변 신축 30평대 대비 90%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80에서 90%면 시세보다 좀 더 싸고 80% 미만이면 금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평대가 재건축이 된다면 30평대로 넓은 평수를 주기 때문에 재건축 매수가는 20평대, 신축은 30평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고요. 철산주공 12단지를 예시로 들어보면 주변에 센트럴 프로지오라는 철산역 역세권에 2년 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32평의 평균 거래가가 14억 5천입니다. 30평대가 14억 5천이고 철산주공 12단지 20평대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면 1206동이 8억 9천에 나와 있고요. 8억 9천 더하기 분담금은 아까 다윈중개 그런 화면을 따온 것인데요. 25평의 실거래가는 8억 9,900인데 25평의 소유자가 32평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2.3억입니다. 그래서 2.3억을 더해주면 재건축을 25평을 아까 8억 9천짜리 매물을 산다 했을 때 총 내야 되는 금액은 매수가 더하기 분담금 11억 2천이고요. 신축 대비 재건축 총 매수가의 비율은 11억 2천에서 14억 5천을 나누면은 77% 정도로 해당 매물은 금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해당 매물은 철산주공 12단지 호갱론으로 봤을 때 작년 6월에 8억 9,900 그리고 3월에도 8억 9,900으로 실거래가 됐는데 지금도 8억 9,90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센트럴 프로지오는 가격이 올라간 반면 주공 12단지는 아직 25평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철산주공 12단지의 8억 9천 매물은 재건축 매물 금매 잡는 방법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주거정비 계획표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제일 좋습니다. 용적률이 다른 것보다 낮고 가장 먼저 진행될 곳이고 입지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신축 30평대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30평대를 받을 재건축 매물인데 77%의 시세로 저렴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참고로 철산주공 12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재건축 매물의 금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로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재개발 금매 잡는 방법에 이어서 재건축의 금매 잡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재건축의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여 그런 투자성이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손품과 발품을 팔며 느낀 노하우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